자, 자, 그러면 이거 소, 소개라는 의미를 내용을 진행을 하려면 자,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전제 조건은 뭐 정렬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적으로 정렬은 지난 시간에 다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누구냐면 뭐뭐 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학과 별 그러면 학과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드로서 정렬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렬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고 여기를 통해서 정렬을 하겠다. 이 기능을 통해서 정렬 자 이름이 아니라 뭐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기존에 있던 거 변경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문자 값 기준이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중에 뭐 사용자 지정하든 표현하실 때도 뭐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나오겠죠. 저희들 일단 오름차순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이렇게 학과가 뭉쳐져 있죠. 이 상태에서 자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면 되는데 부분합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창이 열리면 그룹할 항목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것들끼리 묶겠다 요겁니다. 요거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알아서 맞춰준다 그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게 정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네? 정렬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다음 사용할 함수 합계를 표시하겠다. 뭐에 대해서 아까 한 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중간, 기말, 총점에 대해서. 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라는 옵션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자, 데이터 아래 요약 자, 화면 보실래요?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라는 건 이게 데이터거든요. 아래 요약. 물론 지금 이 요약은 합계라 그랬습니다. 요약 표시. 이게 소개 정보를 이야기하고 전체를 다 합쳐 나왔다. 총계. 자,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게 합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평균도 나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잠시 대기. 뭐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 여기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기본 내용은.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총계까지가 나와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선택된 다른 정보도 나타내겠다는 거죠. 자, 요약 합계라 그랬잖아요. 평균도 보고 싶다. 자, 그러면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자, 이미 부분합 기능 한번 더 적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요약 정보를 보기 위해서. 근데 이미 정렬은 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부분합 기능을 한번 더 적용해서 내가 보고 싶은 정보가 뭐라고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평균 정보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뭐 출석, 과제, 중간, 기말, 총점에 대한. 그러면 여러 개의 항목에 대해서. 자, 이때 이 옵션 설명드릴게요. 새로운 값을 대치하는 옵션. 이 옵션이 체크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요약 정보, 기존에 있던 정보는 없어지고 현재 설정하는 이 평균 정보가 이 자리를 차지할 거다. 그래서 체크되어 있을 때 확인해서 나가보시면 기존에 있던 정보는 없어지고 여기 평균 정보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됐습니까? 내가 원했던 건 이거예요. 아니죠. 총점하고 합계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를 원했잖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평균이 있으니까 합계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다시 한번 더.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학과를 나타내는데 평균값을 나타내는데 뭐 출석 중간 기말 총점 3개의 항목이 됐습니다. 이때 2개 이상의 정보를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는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 있습니다. 체크 해제 되어져 있어야만
새로운 정보가 누적되어서 나타난다. 확인.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다른 정보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뭐 이름의 개수를 나타내고 싶다. 그럼 또 다른 정보가 나타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 자 이미 관심의 대상이 정렬되어 있으니까 내버려 두시고요. 부분합 창을 여시고 학과를 묶어서 이번에는 개수 정보를 보겠다. 뭐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체크 해제. 이때 새로운 값을 대체하는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기존의 정보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정보가 누적이 되어서 화면에 나타난다. 그리고 확인.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구분아. 자, 그때 여기 행머리 걸 우측편에 보시면 뭔가 이상한 영역이 보일 겁니다. 이 영역을 윤곽이라고 그럽니다. 윤곽이라고 그럽니다. 윤곽. 이 용어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굵은 회색 선 있죠? 이게 윤곽선인데 이게 어디냐면 이게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까지. 개수 정보.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게 요약 정보. 그 다음 또 바깥쪽에 평균 정보. 그래서 최근 게 메뉴에 이전 게 맨 밑에 뭐 이런 식의 개념.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가 축소 단축, 플러스가 학대 확장 단축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플러스는. 그러니까 그 위에 보시면 1, 2, 3, 4, 5로 뭐 이런 식의 이제 숫자 값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단추입니다. 클릭. 이건 전체를 뭐 확장을 시키거나 전체를 축소를 시키거나 뭐 그런 내용. 여기 범위를 윤곽이라고 그러면서 필요한 내용만 보여주실 때 필요한 자료만 화면에 표시할 때 필요한 기능이다 정도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이해되시겠죠? 필요한 자료만 보여준다. 화면상에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부분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파일을 하나 열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2 파일 여시고, 자, 교재는 112페이지였나요? 아, 129페이지. 아, 요건 잠깐 접어두고 잠깐만요.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후보나비 이 시트로 가겠습니다. 교재 131페이지 같아요. 자, 준비되셨으면,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부분합 기능이 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양 인증 포인트.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자,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밑줄 쳐주세요. 잘 기억하시고, 밑줄 안 쳐주니까 기억 잘하세요. 자, 그 다음. 학과 별, 별이 나왔네요. 관심을 두고 있는 자료란 이야기입니다. 학과 별. 학계의 최소값을 계산하는. 자, 학계라고 하는 건 요약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제 화면, 우리가 화면 봅시다. 시트상에. 이 학계 보이세요? 학계? 학계. 요 학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약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학계의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이 요약 정보고, 데이터는 학계가 데이터고, 계산하는, 계산 한번 하시고, 부분합을 통해서. 기본 영역 인성모사 교육 훈련의 평균을 계산하면 부분합 계산이 두 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사경. 정렬한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 자, 그다음 최소값과 평균을 위에 명시된 순서 처리하시오. 자, 이건 뭐냐면 그 문제에 있는 순서에 꼭 진행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앞에 봅니다. 일단 구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기 이전에 정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과를 정렬하라고 나와 있네요. 정렬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실습할 시간 드릴게요. 충분히. 자, 부분합. 화면에 보이는 대로 뭘 학과를 묶어서. 아, 잠깐만요. 취소. 제가 정신 나왔군요. 잠깐만요. 취소.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과가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전제가 정렬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오름차순 정렬을 했죠. 이야기하고 얘기 같죠. 자, 데이터 탭에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자료를 묶어서 학과를 정렬하겠다. 문자값 기준이고 오름차순 확인. 그러면 끼리끼리 뭉쳐져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 정보를 적용한다. 부분합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사용할 함수 첫 번째 게 순서대로 합계의 최소값이니까 합계라고 하는 항목 필드 체크의 사용할 함수 최소값을 계산하는. 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돼 있자 처음 부분합을 나타내실 때는 부분합 정보를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돼 있든 해제돼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데이터가 없으니까. 요약 정보가 없으니까. 확인. 자, 그다음 다시 또 계산 부분합 기능을 통해 또 계산하셔야 됩니다. 평균 계산. 그러면 이미 정렬은 되어져 있는 상태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 부분합 기능을 한 번 더 적용하면 된다.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이만큼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부분합. 자,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뭐에 대한 정보?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에 대한 항목, 필드에 대해서 학계는 체크해지 하셔야 됩니다. 의 평균값을 계산, 사용할 함수, 요약정보, 평균 선택. 이때 주의사항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최소값하고 평균값이 동시에 표시가 되어질 거다. 누적이 될 거다. 확인. 자, 잠깐만요. 만약에 이게 뭔가 진행하는 순서에 뭔가 틀렸다. 그러면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이만큼입니다. 안에 그냥 화면만 보세요. 이건 부분 합창에 가셔서 모두 제거. 보이세요? 꼭 모두 제거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삼각형까지 다 처리가 되시고 세 번째 삼각형 가겠습니다. 기본 영역 평균 소수 자릿수는 소수열 한 자리로 하시고 자, 앞에서 기본 영역이죠. 기본 영역의 소수 자릿수, 평균 소수 자릿수. 여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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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 있네요. 떨어져 있으니까 네 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 무슨 키를 통해서 컨트롤 키를 이용하여.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조정하는 무슨 기능이죠, 이거? 지금 보이는 게 원본 자료고요. 이거의 형태를 좀 조정해야 된다. 무슨 기능? 표시 형식 기능. 형태를 바꿔야 된다. 데이터 형태. 소점 자릿수 조정은 요거죠. 요거 두 개. 자릿수 늘림 줄임 요거 두 개. 지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소점 첫째 자리까지. 됐습니까? 끝났어요? 아니죠. 부분합 결과 표 스타일 보통 이 서식 정하시오. 자, 요 결과 부분합의 결과가 요만큼이죠. 예? 표 서식 표 스타일 어디 있죠? 홈에 있죠. 홈. 요거
이제 세 번째 이제 여기 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처음에 한번. 뭐, 일단 문제죠. 어제인가요? 그 자동 필터 때 한번. 자, 밝게 영역, 보통 영역, 어둡게 영역이라는 영역 이름이 이렇게 보이죠. 그 중에 우리는 보통이라는 값이, 설정에 대해 값이 보통이라고 표현이 있으니까 보통에 가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목록의 이름 꼭 확인하세요. 표 스타일 보통 이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사용할 데이터 지정, 범위 설정. 그리고 머리글은 제목이라고 그랬고,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다. 확인. 하면 이렇게. 자, 끝인가요, 이게? 네? 문제풀이 끝이 난 거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그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에 밑줄 치라고 했잖아요. 그거 잊어버릴까 싶어서 밑줄 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그림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하고 우리 화면하고 딱 맞아야 됩니다. 틀린 점 있어요? 교재에 있는 주어진 그림하고 저희들 화면하고 틀린 점 찾았어요? 뭐가 틀립니까? A의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예? 그럼 A의 사이즈 조정하죠. 뭘 통해서? 우리 열너비 조정하는 거 있죠. 지금은 정확한 값이 아니니까 그냥 적당하게 조정합시다. 이거 가지고. 수시간에 가르쳤던 내용이니까 더블 클릭 방식으로 조정합시다. 열너비 자동 맞춤. 그러면 이제 그림과 같이 나와요? 오케이, 저장. 자, 부분 앞 3으로 가겠습니다. 교재 134페이지. 저는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뭐 내용을 지금 끊어서 하시는데 나중에 이러면 실습하실 때는 문제 전체 다 읽고 진행하세요. 그걸 기본으로 알고 계세요. 자, 가겠습니다. 부분 앞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문화센터 수강연합교에서 그림과 같이 중요합니다. 그림과 똑같이 안 나오면 감점당하거나 틀립니다. 그림과 같이 별로 나와 있군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구분 데이터인가 봅니다. 수강료의 평균과 모집인은 합격 계산, 구분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평균 계산, 합격 계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는 얘기고요.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같은 구분이라면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자, 방금 구분합 기능을 적용하려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정렬 기준이 지금 두 개잖아요.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네 개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무조건 1차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첫 번째 구분 필드를 첫 번째 정렬을 하라고 나와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1차 정렬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부터 하셔야 되죠. 데이터 탭에 정렬 창을 여시고, 구분 필드를 기준으로 문자값 기준이고 오름차순 정렬 후 같은 구분이 있다면 기준 추가 2차 정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념 수강료 필드 숫자값 기준이고 내림차순 정렬하겠다.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녀석이 1차 정렬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있는 건 필요에 따라 조정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자, 확인. 그럼 정렬되어 성인, 유아, 초등 정렬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구분학 기능을 적용한다. 구분학 기능은 어디 있다고요?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구분합. 화면에 보이는 대로 구분을 묶어서 개수 정보를 볼 건가요? 아니죠. 수강료 데이터 항목 필드에 체크, 나머지는 체크 이제 평균을 계산하겠다. 사용할 함수 평균. 처음 부분합을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확인. 자, 요 상태에서 다시 합계 정보도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일단 부분합 기능을 통해서 그러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이미 정렬되어져 있으니까 내버려 두시고요. 자, 부분합 창을 이용하여 구분, 화면에 보이는 대로 구분을 묶어서 이번에는 무슨 정보? 모집 인원의 합계 정보.
모집 인원 계산 항목만 체크, 필드만 체크, 나머지 내용은 체크 해제. 그리고 요약 정보 합계를 보겠다.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기존에 있던 평균 그대로 두고 합계값이 누적이 되어질 거다. 그리고 확인. 어, 134페이지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삼각형은 잠깐 보류. 세 번째 삼각형 읽을게요. 평균과 합계는 위에 명시된 순서 처리하시오.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되고, 그림과 같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과 다르면 안 되니까 순서대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삼각형입니다. 부분 앞 실행 결과 나타난 땡땡 요약을 땡땡 합계로 형태로 표시하시오. 자, 이게 뭐냐면 성인 요약, 유아 요약, 초등 요약. 요 요약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자, 몇번 이야기한 거 같잖아요. 합계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이제 부분합을 배웠으니까 저 요약이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합계라는 걸. 근데 부분합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 화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그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저 무슨 요약이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합계라고 대답해야 되죠.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 뭐 항상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저걸 뭘로 바꿔놓겠다고요? 합계로 바꿔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문제의 내용이.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응? 그래서 이건 항상 셀을 딱 선택해 봅니다. 선택해 보고 항상 수식이 높이라고 셀에 있는 내용하고 두 개를 딱 비교해서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셀의 그냥 데이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바꾼다는 이야기잖아요. 요약을 합계로. 그럼 바꾸는 방법은 F나 더블클릭 수식 입력기를 이용한다. 요약 지우고 합계로 바꾸면 되죠. 요거 한 개만 잠깐 엔터. 요거 한 개만 일단 엔터. 근데 지금은 세 개 정도 되니까 바꾸면 되겠구나. 틀린 생각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게 100만 개쯤 되면 이제 그죠? 귀찮고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컴퓨터의 기능 중에 복사 붙이는 기만 있는 게 아니고 찾기 바꾸기라는 기능도 컴퓨터에 다 있거든요. 웬만한 컴퓨터에는 문서 작업을 하는 특히 하는 작업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는 그래서 여기도 엑셀에도 찾기 바꾸기라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꾸기라는 기능을 찾으셔야 되는데 홈 탭에 편집 그룹에 찾기 및 선택 요 앞에 그 부분합 2시트와 부분합 3시트에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은 최근에 추가된 문제 유형들입니다. 최근에 추가된 문제 유형들. 자, 그 중에 요 기본 내용에서 조금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바꾸기. 요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찾기 바꾸기 창이 나올 거고 바꾸기 탭이 뭘까요? 찾을 내용은 요약. 바꿀 내용은 합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각각 찾아서 바꾸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다음 찾기에서 바꿀 건지 말 건지 판단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그냥 전체 다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다 판단하셨으면 그냥 모두 바꾸기. 지금 저희들은 모두 바꾸기. 하긴 다 바뀌었죠. 두 개 바뀌었다는 알림을 주는 창이 보셨죠? 그리고 이 창은 필요 없겠네요. 딱 저장, 시트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때가 되면 다음 주나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 자, 부분합 1시트로 가겠습니다. 교재 129페이지고요. 부분합 1시트 교재 129페이지.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4,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아셨나요? 자, 앞에 볼게요. 문제 읽어보시니까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을 적용하는 게 기본 이야기다. 자, 그래서 학과 별이라는 표현에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학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정렬, 제 틀린 거 있으시면 체크해 주시고요. 맞춰보세요. 자, 그 다음 학과 필드에 대해서 문자값 기준이고 내림차순 정렬, 합의. 자, 이 상태에서 부분합 기능을 적용한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학번이 아니고 학과를 묶어서 출석 평소에 대해서 계산 항목 필드에 대해서만 평균을 계산을 하고 처음 부분합을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다시 최대값 정보를 나타내야 된다. 부분합 기능을 통해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최대값 정보를 나타내는데 뭐에 대해서? 총점에 대해서만. 이때 부분합을 추가해서 나타낼 때 새로운 값을 대치라는 옵션 체크 해제하시고 그래야 누적되어서 데이터가 나타난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문제에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뭐가 틀리다고요? B열 사이즈가 틀리네요. 그래서 B열 사이즈를 조정하겠습니다. 열너비 자동 맞춤형 기능을 통해서 더블 따닥. 그래서 비교하셔서 이상 없으면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30분. 아, 뭔가 되게 어정쩡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죠.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뭔가 딴 걸 하기에 되게 어정쩡한 시간이라 어, 분석 작업 7, 8로 가겠습니다. 저희들 교재는 일단 170페이지 펼쳐놓으시고 화면 사이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이 상태대로 진행할 겁니다. 전체 자료가 좀 조정해, 아유, 전체 자료가 다 보이게끔 진행. 자, 데이터,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자, 통합이라는 기능 명령 잘 모릅니다. 뭔지 잘 모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표일, 이 표 3에 대한, 자, 데이터 한번 쭉 확인해 보실래요? 표 1, 표 2, 표 3. 학과별, 전기 전자공학부 교육학, 컴퓨터 산업공학 통합부, 실내 건축과 학과별. 별이라는 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그룹이라 같은 자료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잖아. 근데 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한 번씩만 나오는 거라고요. 값이. 그러니까 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룹이라는 개념과 함께 조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의미거든요. 일단 어쨌든 여기서 별이라는 건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조건의 의미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건, 뭐뭐 별. 정보 인정, 국제 인정, 전공 인정의 평균을 표사의 G5에서 I 8세 영역에 나타내시오. 자, 통합 기능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그 정도는 파악하셨죠. 왜? 여기 요 비어 있는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표사의 요 빈 영역에 무슨 값이 나와야 된다고요?
문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평균값을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평균값. 그러면 원본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을 거, 여기 있는 거잖아요. 표 1, 표 2, 표 3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럼 내용 파악 이제, 기본의 내용 파악 이제, 기능을 좀 이따 설명드리니까, 통합 기능을 통해서 평균값을 계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엑셀에게, 여러분 잠깐만요. 엑셀에 뭘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G5셀이 무슨 G5셀은 어떤 셀이죠? G5셀은. 여러분 생각하는 지금 현재 내용 파악을 하시는 입장에서 G5셀은 어떤 셀이죠? 내용 파악하셨잖아요. G5셀은 어떤 셀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 인정 평균값이 나타나는 셀이어야 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머리 생각하고 엑셀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엑셀에게 G5셀이 뭐 하는 셀이냐 물어보시래요. 그러면 물어보시면 엑셀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들리시죠? 엑셀은 그냥 G5셀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G5셀은 전기전자공학부 정보인정이라는 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저기 정확한 평균값이 들어갈 거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니까. 그럼 엑셀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이 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 녀석이 G5셀의 의미 구분을 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이 자료, 이 녀석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셀의 의미 구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로는 이 녀석이 전기전자공학부의 뭐 정보 인정값을 나타낸다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야 저기 저 셀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셀만 그렇게 근거를 마련할 거예요? 아니죠. 나머지 다 해야 되잖아요. 다 셀의 의미 구분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범위를 이만큼밖에 평균 계산하려면 범위를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런 표를 뭐라 그러냐면 요약표라고 합니다. 요약, 뭐 집계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약 집계표. 요약 집계라는 용어는 아시잖아요.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같은 그런 정보를 나타내는 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통합이라는 기능만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자, 범위 설정, 요약표 범위 설정,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라는 표현이 있었죠. 문제에 여기입니다. 그래서 통합 기능을 이용해요. 자, 이 통합이라는 게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는 뭐 같은 시트에 있던 다른 시트에 있던 집계 요약표와 같은 구조이거나 원본 표가 저 집계표와 같은 비슷한 구조이거나 같은 구조이거나 비슷하거나 같거나 한 구조의 데이터가 같은 시트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시트에 막 널려져 있다고요.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의 요약 집계표를 취합하겠다라는 기능인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기능의 사용법은 클릭 통합창이 이렇게 나타나 있을 거고 무슨 정보를 나타낼 거라고요 문제에서 평균 계산할 거라 그랬죠. 평균 요약 정보를 표시 계산에 나타낼 거. 자, 이것도 설명 한 번만 들으면 별다른 게 없습니다. 참조라는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입니다. 원본 데이터.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어떻게 설정하냐고요? 원본 자료가 표 1, 표 2, 표 3의 원본 자료가 있잖아요. 문제 그렇게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면 되냐고요,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저렇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엑셀이 물어봅니다. B5셀에 1800이 무슨 데이터냐고 엑셀이 물어보면 엑셀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냥 B5셀이 1800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저 녀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목 역할을 하는 저 녀석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1800이 어떤 의미를 가진 데이터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논리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원본의 범위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자, 방금 참조라는 공간은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이고 추가해서 여기 등록시킵니다. 여기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 기능을 적용한다고요.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다시 표의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제목까지 포함해서 선택, 추가 단위 눌러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집계표, 요약표를 만든다. 표 3의 데이터도 제목 역할을 한 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추가. 그럼 요 세 개, 표 1, 표 3에 있는
표의 표 3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드는데 요약 집기표를 만들 건데 잠깐만 이렇게 설정을 한다 소치는 이건 우리 생각이지 아직도 엑셀이 1800이 B5셀이 1800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직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밑에 화면 밑에 보시면 사용할 레이블 첫행 첫열 보이세요? 첫행 왼쪽 열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첫행에 있는 제목을 레이블 제목을 항목을 사용하겠다라고 의사표시. 왼쪽 열에 있는 레이블 제목 항목을 사용하겠다 의사표시를 하면 이제 물어봅니다. 엑셀에. B5셀에 1800이 무슨 데이터냐 물어보면 엑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 입력 값입니다라고 대답한다고. 모든 온도 값이 다 구분이 일어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 그걸 구분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균가, 합계, 평균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산되어진 그 내용이 정확한 위치에 가서 나타나겠죠. 여기에. 네? 됐습니까? 이게 설명 답니다. 끝. 사용법은 되게 뭐 단순한데 내용이 뭐 그렇다는 거고. 자, 통합 3으로 가겠습니다. 교재 175페이지. 문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일, 표의, 표3에서 품목별 데이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의 분명히 마우스로 시작, 키로 시작, 블루투스로 시작하는 품목별 합계를 표4의 다음 영역에 계산하시오. 내용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뭐라고 적어야 되죠?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비어 있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음, 마우스 패드라고 적을 수 없죠. 마우스 시작하는 품목들 다 와야 돼. 그러면 마우스로 시작하는 내용들은 두 가지 마우스 패드, 키로 시작하는 키보드, 피스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런 것들을 대표성을 띄고 어떻게 뽑아낼 거냐는 겁니다. 키로 시작, 마우스 시작, 블루투스 시작.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급 필터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지난 시간에 이시성을 가진 사람 기억나세요? 내 거 추천한다고 할 때 고급 필터 특히 우리 조건 적었죠? 사원명 밑에다가 이 별표시 적은 기억나세요? 그게 뭐냐면 시작 문자 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 별표시라는 저 에스트리크라고 하는 저 기호를 이용합니다. 저게 하나의 코드라고 그랬죠. 모든 데이터라는 의미를 가진.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기능이 어려운 건 아니죠. 마우스 시작. 그러면 마우스 별표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우스패드, 마우스 다 가져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게 되게 맞는 키입니다. 맞는 키. 자, 키별 표시. 그러면 키로 시작한 제품들 다 확인합니다. 모아서. 그다음에 블루투스. 오타 조심하세요. 항상 타이핑 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건 오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오타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어려운 기능들, 수식 함수 어려운 기능들 다 배우시고 나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기능을 몰라 틀리면 억울하죠. 오타 생겨서 틀리면 정말 짜증납니다. 내가 틀린지 안 틀린지 모릅니다. 솔직히 어디서 틀렸는지도. 그건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평균치, 평균이 아니죠. 합격 점수가 7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69점에 떨어졌습니다. 68점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경우들 나오죠. 그건 제가 보기에 100% 작은 실수, 오타 이런 겁니다. 왜냐고요? 기능을 몰라 떨어지면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작은 실수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다 되셨으면 별다른 거 없죠, 이제. 요약표의 범위 설정하시고. 요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통합 기능은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합계 정보를 나타낼 것이며 참조
원본 데이터를 자 아까 집계표에도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집계표의 범위가 되는 거고 그래야 각각의 빈셀이 의미 구분을 가진다. 참조도 마찬가지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이고요.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요약표를 만들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범위 설정을 하는 곳이고 추가 단추 등록이 되어야만 여기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 요 상태에서 두 번째 표 위에 있는 데이터 세트하고 또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 제목을 레이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레이블, 항목, 추가. 그다음 표 3에 있는 데이터도 레이블, 항목, 제목까지 포함해서 추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세 개의 영역을 이용해서 요약 집계표를 만든다. 여기에 이때 그냥 설정해서 나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원본 데이터의 의미 구분을 해야 된다. 첫 행 왼쪽 열 체크해서 이름을 사용할 레이블 체크 확인. 통합 2시트로 가겠습니다. 배우신 내용 마무리하세요. 요 예제 가지고. 교재 173페이지고 집계 요약, 통합 기능을 통해서 집계 요약표를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 표 3에 제목 역할 하는 부분과의 포함. 통합이라는 기능은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의 통합 그리고 평균 계산하겠다. 이렇게 제목까지 포함해서 선택 그리고 밑에 있는 각각의 원본 데이터 구분하기 위해서죠. 자, 이게 끝이죠. 시험에 이렇게만 나온 게 아니고요. 자, 제 화면 잠깐 보세요. 지금 이건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 표의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이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밑에 빈 셀을 선택하나 자, 같은 위치. 빈 셀 하나만 선택해서 자, 그리고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의 통합 갑니다. 그리고 이 조건, 이 값 그대로 다 사용할게요. 확인해 보실래요? 해도 지금 결과 똑같이 나옵니다. 표만 뭡니까? 가운데 맞춤? 저 데이터 가운데 맞춤 모든 테두리 이렇게 작업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맞춤 모든 테두리. 하면 똑같잖아요. 네? 여기다 설명을 하나 더 입력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취소하지 마시고 그냥 자, 제 화면 보세요. 그러면 위에 건 뭐냐고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이만큼 있는 이건. 이게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봤다고요. 밑에 건 빈 셀만 선택하면 우리 어제 고급 필터할 때 기억나세요? 모든 필터를 다 표시해 줍니다. 빈 셀 하나 선택하면. 그럼 여기도 모든 경우수를 다 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거 봤다니까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표가 밑이 만들어져 있다는 건, 뭐, 그게 전체가, 우연찮게도 전체가 되어버린 거죠. 모든 걸 다 보겠다는 상이 되어버린 거고, 일부분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데이터 구분이 일어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만큼 나오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건 뭐, 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다 내용이 다 있다라는 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건데, 근데 우연찮게도 뭐, 모두 다 보게 되었네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빈 셀만 선택하더라도 모두 종류별로 다 나타내 주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시험에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금 하셨던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차이점이 있어요. 네?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이건 차이점이 있는, 차이점은 이겁니다. 표를 한 개로 만들어 놓은, 이거 표 한 개짜리잖아요, 한 개짜리. 이거 한 개짜리 표잖아요, 지금. 응? 한 개짜리 표잖아요, 한 개짜리. 그런데 이건 표가 몇 개죠? 원본 표가 두 개잖아요.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걸 가면 지금처럼 이런 작업을 한다면 어떻게, 이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아, 그냥 이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본 데이터의 시작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응? 이렇게 해줘야 표의 구조가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유사하거나 똑같거나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야 앞에 저 왼쪽 면 첫행이라는 저 의미가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표의 구조가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첫 번째 첫열과 왼쪽이면 그 이야기를 다루는 거니까 그러지 않을까? 자, 시간이 뭐 어쨌든 10시 10분까지 나가셔야 10분 뒤에 나가셔야 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안 받으니까. 자, 여기 파일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자, 요 위에 보면 주소창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목록 단추 눌러서 상설 기출문제, 상설 기출문제. 그리고 상설 기출문제 5회, 5회. 자, 이게 화면상에 보이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자, 잠깐만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자동 필터 잠깐만요. 이거 혹시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조건이 몇 개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셨어요? 자, 이게 자동 필터 기능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하냐면, 자, 일단 필터라는 용어가 있어. 필터를 이용하는 데 있으니까, 자동 필터 아니면 고급 필터거든요. 배운 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게 왜 자동 필터냐고요? 여기서 이 용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시간 안 맞추. 왜 자꾸. 자,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표현을 어제 보신 거 기억나세요? 무슨 기능에서? 자동 필터 할 때 보셨습니다. 자동 필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조건이 몇 개입니까? 결제 예정 금액이라는 조건 보이죠?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거. 이거 여러분들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여기 이 시험에 나왔던 거라니까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조건 중에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그랬죠.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이렇게 나누 조건이 나누죠. 이거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자,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지금, 그걸 판단하실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결제 예금 금액이랑 술수를 꺼놓고 20만 이상, 30만 미만이네, 이렇게.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교차되잖아요, 엔드. 이런 게 제가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게 아니, 엑셀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니까, 이런 게. 이렇게. 그 다음, 조건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메뉴가 등심 스테이크로 시작. 스테이크래요, 그냥. 그러면, 이면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 엔드겠네요. 엔드, 엔드. 그리고 메뉴, 등심 스테이크. 조건 3개 보이세요, 이제? 그리고 엔드 조건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능을 통해서?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왜 자동 필터 기능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데이터에 정렬 필터 그룹에 문제 읽어보셨죠? 필터, 이게 자동 필터 기능.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결제 예정 금액의 필드에 가서 필터 목록 단추를 눌러서 저 이 두 조건을 처리를 하셔야죠. 숫자 필터에. 자, 그런 내용이 없죠. 사용자 지정 필터는 용어 보이세요? 클릭. 그러면 20만 이상. 이거 본인하셔야 여기 설정할 수 있다니까요. and 미만 30만 미만. 아, 이거 우리 교재 2권에 있는 문제입니다. 1권에 지금 이렇게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지금 땡겨온 겁니다. 내용. 지난해 자동 필터 배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정하셨어요? 자, 확인. 그리고 요 상태에서 다시 엔드잖아요. 메뉴. 등심 쓰이고. 자,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해서 여기 가죠.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문제 전체가. 여기 가죠. 여기.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갈게요. 가셔서 이꼴 같아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등심 스테이크 타이핑 칠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종류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보유값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목록 단추 누르시면. 직접 타이핑 치시는 것보다는 직접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오타 없이. 그리고 줄어들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저장.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사용자 지정 필터 기능은 A사에서 G18 영역의 데이터를 이용한 주차하죠. 자, 앞에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요 데이터였던 거 알고 계세요? G4에서 G18. 네? 데이터, 이 레코드를 이용하라는 건데 실제 자료는 A3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요런 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 G4에 G18이라는 건 레코드만 이용하라는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필드 명까지 포함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 왜? 필드는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이니까. 뭐 그런 거 조금 오해 소지가 있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요 결과 그대로 두시고 저장.